오늘 일단 코스피 혹시 좀 그래프가 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6.37%. 아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동성이 큰지는 모르겠어요. 네.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네, 한두 번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V코스피라는 변동성 지표를 한번 설명드린 예, 한번 적이 해주셨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예, 그 부분들이 지금 95까지 올라갔어요. 어. 처음에 변동성 지표 말씀드렸을 때가 한 70에서 80 정도까지 갔었었는데 그 변동 지표가 지금 사상 최대치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95 정도의 변동성을 좀 환산해 보면 한 달 사이의 주가 변동폭은 약 25%가 오르락내리락 걸을 수 있다라고 이제 환산 지수가 나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데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스피가 10,000포인트라고 하면 네. 한 달 내에 2,5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간 떨려갖고 어떻게 삽니까? 네. 뭐 그런 변동성 지표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뭐 이유가 뭡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유가 뭐 몇 없어. 가지 이유들은 좀 있어요. 이제 보통 6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반기 리밸런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제 리밸런싱을 조금 조정을 합니다. 6월 달까지 이제 수익이 좀 나오면 많이 들었는데. 그것들을 좀 이제 반기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로벌 펀드들이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다음 주가 29, 30 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3일 결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팔면 이틀 뒤에 이제 제가 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아마 오늘은 일부 좀 글로벌 펀드들의 리밸런싱도 영향을 좀 있었다. 리밸런싱이 네. 차익 실현이라는 뜻이랑 좀 달라요? 아니죠. 좀- 그 차익 실현을 보기는 좀 그렇고요. 아, 그건 좀 그렇고. 뭐 비중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 비중이 계속 팔았잖아요. 네. 계속 팔았는데 예를 들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최근까지도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팔고 있는데도 한국에 대한 비중이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는 올라갈 수밖에 그런 없죠. 현상이 생긴 아. 거죠. 주가가 거기다 오르니까. 그렇죠. 아, 그걸 이제 조정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최근에는 70주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M7이 있으면 한국에는 70주 S7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주 SK, 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S7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가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전체 시가총액의 64%나 차지하니까 그 종목들이 막 오르락내리락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또 특히 최근에 그런 대형주가 주가들이 꽤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휴방 중간에도 삼성전기가 뭐 200 몇십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조금씩 팔고는 있어도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지분율이 막 올라가니까요. 아. 이제 외국계 펀드들도 이제 펀드 내에서 한국에 대한 비중을 얼마를 둬야 된다는 가이던스가 기준점이 있을 거잖아요. 기준점이 있어.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초과하게 되니까 음. 기계적으로 파는 거예요. 하는 거야. 네, 그걸 이제 6월 말쯤에 한 번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수급이 조금 오늘 좀 나왔다 해서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한 6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게 매도한 다음에 또 다시 또 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지금 차트 7번 정도.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을 파는 거냐 계속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파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7번 이 차트를 보시면 위에 차트를 보시면 노란색 실선이 보이시죠? 노란색. 자, 이거는 EWY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시장 전체를 사는 ETF입니다. 예, 그걸 보면 5월달 접어들면서 좀 줄이는 게 확 보이시죠? 네. 이 위에 그래프 속에서 네. 노란색 실선을 보이시면 5월달 이후에 좀 많이 팔았어요. 네, 5월달 이후, 네. 5월 이후에 조금 파네요. 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워낙 많이 오르니까 좀 줄여 나가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을 이것 때문에 좀 파는 건가라고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계속 파니까 그 뭐 100 몇십 조씩 막 팔고 있으니까요. 근데 검은색 실선 보세요. 이게 확 올라가는 거. 디램에 대한 투자 금액입니다. 디램 투자 금액. 네, 외국인들 포함해서요. 디램으로 투자하는 ETF의 금액인데요. 로켓처럼 막 올라가잖아요. 야, 이거 너무 심하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려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자금들이. 예, 너무 그러니까 심하네. EWY는 그냥 시장에 대한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약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규정상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반면 반도체를 좋아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올려가면서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완전히 한국을 팔고 나갔다 보기에는 한국 팔고 나간다 보면 반도체 쪽도 팔고 나가야죠. 근데 반도체 쪽에 자금은 계속 들어오는 게 계속 보이니까 들어와. 한국을 완전히 판 건 아니다 볼 수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은 약간 그
기회를 준다고도 볼 수 있겠네. 기계적으로 팔 때 주가가 네. 떨어지면 그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증권 놈들이 또 그런 소리 한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 오늘 주가 조정의 또 원인으로 이야기되는 게 애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플이 어제 이제 6% 정도 급락을 했는데 네. 팀쿡 CEO가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아, 이게 100년 만에 오는 홍수 같은 일인데 메모리가 이렇게 비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싼 메모리를 쓰니까 가격을 20% 올리겠다. 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네.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좋을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면 그럼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빠지겠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 같은데 예. 반도체가 비싸진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보면 뭐 애플은 갑 오브 갑이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압박을 해가지고 가격을 막 후려쳐서 가져가던 갑 오브 갑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렇게 갑자기 100년 만에 홍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팀쿡이 약간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론이 어제는 급등을 했는데 마이크론 CEO가 이 말을 합니다. 애플, 니네가 문제였어, 사실은. 왜냐, 애플은 엄청나게 가격 압박을 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안 좋고 막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들이 막 적자날 때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계약을 확 해가지고 갑 오브 갑이니까 우리가 안 사주면 니네 죽을 거잖아. 우리가 대용으로 사줄게 해서 장기 공급 계약 확 해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갑질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수익성 재밌네. 싸게 사와서. 네.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을 보니까요. 네. 이익률이 85% 나왔어요. 예? 예상은 몇 %였어요? 뭐 지난 분기에 70% 중반이었으니까 네. 그때 피크론이 나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영업 이익률이 85%라고. 네네. 아니 그냥 뭐 공기 팔아요? 진짜 뭐 예. 100원 주고 팔면 85가 이제 수익이죠. 와. 근데요, 그게 마이크론이 다음 분기는 더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익률이 예, 예. 85% 맞아요? 이거 네, 오류 네.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수돗물 팔아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팀쿡 CEO가 이제 열받아서 이제 야 이건 메모리 애들이 이렇게 올려갖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다. 막 이렇게 화를 좀 내니까 마이크론 CEO가 그거죠. 우리 어려울 때 니네가 물건 싹쓸이 해가지고 갑질하면서 가져갔지 않냐. 근데 그렇게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증설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다라고 재밌다. 마이크론 CEO가 애플의 팀쿡을 딱 저격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증설을 못했으니까 지금 공급이 수요가 AI 때문에 이렇게 폭발을 하는데 야 공급 물량 없으면 당연히 비싸지는 거지. 이걸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냐?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니네들 때문이야. 이렇게 통쾌하네. 반박을 했죠. 좀 통쾌합니다. 네. 예.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이익률이 85%안 믿어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죠. 이 고민을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좀 피크에 대한 고민이 되는 터에다가 수요가 부러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이 특히나 그런데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주식들이 계속 빠지거든요. 소위 말하는 M세물이라 하는 종목들이 빠집니다. 알파벳, 아마존,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의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건 돈 벌어갖고 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다 다 갖다 주니까 그러면 돈을 계속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것들 다 닦아 쓰고 이제 없으면 이제 채권 발행도 막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빚이 계속 늘어날 텐데 뭐 언제까지 투자를 계속 할 건가? 그럼 투자를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토큰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번에 뭐 한 직원이 뭐 한 달에 5억 달러 써가지고 난리 났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린 딥시크 쓸 거야. 이 말이 나옵니다. 비싼 거 모델 못 쓰겠고 중국 거 딥시크 쓸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추론 시장에서 모델 비싼 걸 쓰지 않고 싼 걸로 내려가면 메모리 반도체를 굳이 많이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안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오픈 AI가 상장에 대해서 이제 엔트로픽이 한 10월 정도 상장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네. 오픈 AI가 올해도 이어질 거로 봤는데 갑자기 내년으로 상장을 연기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오픈 AI가 여러 가지 이슈는 좀 있습니다. 샘 알트만이 좀 자금에 대한 유용을 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의심하는 기사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이 비영리 법인인데 알트만이 여러 가지 회사를 통해서 자기 자산을 불렸다 이런 약간 의심의 이제 리포트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오픈 AI가 이제 상장을 미루니까 그러면 상장을 하면 돈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장을 해서 돈을 땡기면 투자를 또 할 텐데 IPO를 늦추니까 얘네들 뭔가 문제가 있나? 또는 당장 돈을 땡겨서
좀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춰지는 건가? 하면 이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조금 이제 불안해지는 이제 다음 주 거잖아요. 월요일에 자금 유용서 거짓이었다. 이 또 나온다고 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매번 이제 그런 식이야. 내가 그 정도 눈치 못 챌까봐. 네, 월가에서 어쨌든 나온 거니까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떠나서 네. IPO가 연기가 되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크게 했던 데가 어디죠? 소프트뱅크예요.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이. 네. 그 일본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이제 큰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오늘 10몇 % 급락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미국 일본 시장에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영향도 장중에 받으면서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확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 뭐 지역적인 이야기로는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뭐 이란이 뭐 또 싱가포르 화물선을 뭐 또 쏘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유가가 크게 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크게 보면 글로벌 펀드 투자자들의 2월 말 리밸런싱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추정과 함께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플 제품의 가격 인상 때문에 이제 아주 공격적인 어떤 뭐 하이퍼스케일들의 어떤 투자 이런 투자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투자에 대한 우려. 예, 예.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제 객관적인 지금 현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의견을 좀 낸다면 네. 그런 우려 솔직히 좀 과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잖아요. 예, 저는 단기적으로 울퉁불퉁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네. 그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보고 방향성 있고요. 유효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죠.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이제 아직도 한국 반도체는 여전히 쌉니다. 네. 그래서 뭐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뭐 1,500달러 그다음에 뭐 2,500달러 석으로 이제 목표 주가가 한 서너 배씩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PER이 뭐 6배 중반 뭐 지금 하이닉스도 뭐 7배 중반 정도고요. 아마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되면 뭐 6배 미만으로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심각하게 우려를 하면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네. 문제는 코스닥 시장이 너무 급락하고 있어요. 아, 코스닥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네, 코스닥. 네. 그러니까 이런 심리도 있겠죠. 빨간색이 코스닥 시장의 이제 어닝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빨간색이 되게 정체돼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약간 짙은 색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미사일처럼 막 날아가죠. 예, 이게 파란색. 이제 코스피에 대한 이제 이익입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의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도 너무 취약하니까 차라리 같이 빠지면 그냥 코스닥을 팔고 빠진 거래소를 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칠공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종목으로 차라리 넘어가자는 심리가 되게 많고. 코스닥을 갖고 있어. 근데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로 넘어가는 게 계속 가속화되고 있나 보네. 그럴 심리가 되게 심하죠. 왜냐하면 좀 빠진 뒤에 같이 빠졌는데 다음에 보면 올라가는 종목은 거래소의 대형주만 막 급등하고 그렇죠. 코스닥은 그냥 찔끔거리다가 마니까 심리가 계속 누적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또 이제 그 코스피를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집중된 몇 종목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쏠림이 더더욱 강해지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약간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좀 약간 경계감이 계속 생깁니다.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욱 또 이제 대형주로 부추기게 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힘든 구간이다. 지수는 올라와 있어도 투자에 대한 심리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2배 그 레버리지 그런 상품 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도 약간 뭐 후회 같은 것처럼 이야기를 좀 얘기하더만. 했잖아요. 근데 뭐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후회하면 뭐 하나 싶긴 한데 뭐 결국은 뭐 자본의 논리죠. 그런 것들 만들어서 결국 뭐 사실 미국도 사실은 돈 잔치를 하는 게 스페이스X도 말이 안 되는 상장이다 말도 많거든요. 너무 비싼데 그게 맞느냐. 거기다가 또 뭐 새롭게 펀드들이 무조건 사야 되는 구조를 짜가지고 당분간은 고객들이 못 팔게 만들고 뭐 계속적으로 펀드 이제 편입을 조기 편입을 예외 특례를 주면서 계속 주가를 올리는 그런 사태도 생기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 약간 그런 모럴 이제 이런 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도마 위에 좀 오르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요. 장중에 8,100포인트 정도 때까지 빠졌었거든요. 거의 8% 넘게 빠졌었어요. 시장이. 근데 지금 보니까 약 한 4%대 이제 막 올리고 있고. 그래요? 코스피 지수 되게 많이 지금 시간외에서도 되게 많이 올라오면서 8,400포인트 위로 지금 올라오니까 5.8% 정도 마이너스네요. 뭐 삼성전자나 이쪽도 장중에 10%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 한 4.8% 정도 빠지니까 무려 이제 저점 대비 5%나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글로벌 리밸런싱 펀드들의 리밸런싱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뭐 거의 막차다 생각하면 이제 끝나고 이제 사야 되는 수급들은 또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뭐 장중에 삼성전자가 5%씩 왔다 갔다 뭐 저점에서 올라오니까 엄청난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